안녕하세요. 25년 동안 안구건조증을 치료해 오신 안구건조증의 달인 김병진 선생님과 함께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안구건조증 하면 이제 눈물 흘림증과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동반한다면서요? 안구건조증하고 눈물 흘림증은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안구건조증은 마르니까 사막, 이제 눈물 흘림증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홍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기후변화가 하면 왜 사막이 됐다가 갑자기 홍수가 됐다 그런 것처럼 눈물 흘림하고 안구건조증 같이 나오는 경우도 저희가 임상에서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보다 보니까 눈물 흘림증을 치료한 뒤에 안구건조증이 확 심해지는 환자도 있고, 이제 안구건조증이 처음에 좀 나오다가 그다음에 눈물 흘림증과 동반되는 환자도 꽤 있어. 이게 꽤 연관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논문이나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 안과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 정도에서 같이 동반된다는 걸 발표를 해서 반 이상이네요. 반 이상. 그래서 저희 쪽도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 3년 반 동안 13,1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차트 리뷰를 쫙 해봤거든요. 실제로 눈물 흘림증과 눈꺼풀 염을 동반한 안구건조증이죠. 43%? 그러니까 저희도 거의 반수 정도에서 동반되는 거로 나왔고요. 작년 11월에 한중일 국제안과학회가 있었어요. 그 국제학회에서 이제 제가 구연으로 논문 발표를 했고요. 나이 들면 여자가 눈물이 많다. 근데 여자가 원래 눈물이 많은 게 아니고 눈물길 구조가 좁고 하기 때문에 눈물 흘림도 한 남자보다 6배 정도 원래 더 많거든요. 6배나요? 원래 더 많고 한데 동반된 비율도 그러니까 여자가 70%, 남자가 30%로 2배 이상 많았고요. 그럼 주로 어느 나이대에 많이 발생해요? 나이대가 중년 이후에 이제 잘 발생을 하는데요. 40대부터 여자가 호르몬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 이후에 50대, 60대가 한 54%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눈물 흘림증이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구건조증이 눈물 흘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가 면역병이라고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염증이 증가하거든요. 염증이 증가하면 눈물길 배출로는 좁아져서 막히고요. 눈물을 생성하는 공장이나 윤활유를 생산하는 공장들도 변성이 생기면서 막혀서 잘 안 나와서 안구건조증도 생기는데, 자가 면역병이 증가하는 그 시기가 나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특히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 이후. 그다음에 요즘에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도 면역 체계 교란이 많이 생겨서 마이봄샘염인 안구건조증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눈물길 배출로도 막혀서 이제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서로 영향을 미쳐서 나오기도 하는데, 눈물이 흥건하게 고이면 우리 눈에서 생각하기에 눈물이 필요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눈물 생성을 좀 줄여요. 반대로 마이봄샘염이란 게 생기면서 건조증이 생기면 눈물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눈물길 배출로로 그 배출이 줄고 잘 안 내려가죠. 우리 몸에서 왜 필요 없으면 다 위축이 일어나잖아요. 자가 면역 염증에 의해서 각각 생기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쳐서 동반되기도 하고. 안구건조증하고 이렇게 눈물 흘림증과 동반한 안구건조증 증상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안구건조증이 전체 15% 정도만 눈물 부족형이고, 한 85%가 윤활유 배출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증발 과다형이잖아요. 이게 눈물이 성분이 안 좋은 그런 눈물이 자꾸 나오면 우리 눈에서 빨리빨리 마르거든요. 나온 대로 마르고 나온 대로 이게 반복되면 우리가 눈물이 자꾸 나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만 그런 환자는 세극등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보면 눈물이 많이 고이진 않아요. 눈물 흘림하고 동반된 경우에는 실제로 세극등 현미경으로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치료는 눈물 흘림증 치료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둘 중에 뭐가 이제 환자의 주된 불편이냐, 그걸 봐서 주된 불편을 먼저 치료하고 부수적인 걸 나중에 치료하면 됩니다. 눈물 흘림증이 주된 불편이면은 눈물 배출로 입구를 확장시켜 준다든지, 실리콘관을 넣어서 스텐트 박듯이 눈물길 확장관을 넣어서 배출로를 이제 확장시켜서 눈물을 해결을 시켜주고, 그 뒤에 이제 남는 건조증은 추가로 치료를 해주면 되고, 안구건조증은 그게 주된 현상이면 그 온찜질이라든지 IPL 레이저 온열 치료를 먼저 해주고, 주된 걸 먼저 치료하고 부수적인 걸 나중에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안구건조증 때문에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안구건조증은 일종의 큰 카테고리로 보면 눈물 순환 장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거는 자연도 그렇지만 우리 몸도 순환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이나 눈물이 자꾸 난다고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주된 현상인지 잘 파악을 하고 주된 거를 먼저 치료해주고 하면은 환자분의 눈물 순환 장애를 잘 치료하고 환자분의 삶의 질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